자, 갈게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깨워주고. 이하나, 오늘 이한이가 아유, 우리 이한이는 오늘은 이하나. 자, 가볼게.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을 배우려면 일단 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공부해야겠죠. 자, 왜냐면 원도 결국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점의 좌취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은 점들을 막 이어서 가서 이게 직선이 되는데, 단순히 직선들한테 일자로 가라고 하면 이거는 직선이 뭔지를 알고 낸 상태에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흩어져 있는 점들 중에서 이어봤더니 직선이 되게끔, 즉 직선의 자체의 방정식은 한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뭐가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있었으면 이렇게 그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만 한번 골라보자 이거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그 점들을 막 찾아서 이어보니까 그게 바로 직선이 나오더라. 이게 바로 직선의 자체의 방정식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죠. 그럼 원도 동그랗게 돌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떤 정의를 만족하는 것들을 이어봤더니 원이 됐다는 거거든. 근데 점들의 자체는 그래서 따로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얘랑 차이점이 뭐야? 얘는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고, 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한번 찍어보자 이거야. 이 모든 길이들은 다 같다 이거지. 그래서 그 점들을 막 모아서 한번 해보니까 그게 뭐가 나왔다? 원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나왔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정되어 있는 점을 뭐라고 말하고? 바로 중심이라고 말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그 점들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지칭한다? 반지름이다 라고 지칭하는 게 바로 원의 자체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원의 방정식도 아시다시피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값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바로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 근데 얘도 사실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더라. 왜? 얘 자체는 원래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를 자체 방정식처럼 풀면 0,0이 고정된 상태에서 x, y가 돌아다니는데 항상 거리가 r값이 나오는 점들의 좌치를 모았더니 원이 나왔다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단위원이라고도 말한다 이거야. 2학년 때는 단위원이라고 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단위원은 아니고요. 단위원의 방정식이 얘랑 모양이 비슷해서 그래요.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즉 반지름이 1인 원, 그리고 중심이 0,0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한다 이거야. 우리 혹시 단위라는 거 어디서 한번 배워보지 않았어요? 그쵸, 단위 행렬. 왜? 모든 행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위 행렬 1을 1001이라고 했듯이 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을 단위원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일반형은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바로 일반형 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형 원에서 공식의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일반형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항상 2차 계수는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은데, 가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2-a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가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인 원일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애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이 앞에가 이렇게 미지수를 포함한 채로 나온 문제는 안 풀어봤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앞에가 미지수인 걸 문제를 풀어본다 안 풀어본다가 아니라 모든 원은 항상 2차 계수가 무조건 1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요 앞에 A는 무조건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A가 1인 상태에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알아야겠지. 왜? 우리 직선도 일반형을 뭐로 바꿔서 풀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었으니까. 그러면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런 원이 나왔다 이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20 이렇게 나왔어. 25로 해볼까요? 아니다. 16 더하기 1이니까 17이니까 20으로 가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가볼게. 요런 원이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원입니까?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여기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나오는데 얘 내가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5였을 거야. 근데 반대쪽으로 넘겨서 몇? 25.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컴마 몇? 1 컴마 마이너스 2면서 반지름이 몇 자리? 5자리인 바로 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를 전개한 게 일반형,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걸 표준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냐면 82쪽의 원의 정의와 원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모두 다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얘는 0,0과 x, y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 마이너스 2와 x, y의 거리가 항상 5로 일정한 점들의 좌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83쪽이 바로 일반형인데 일반형 요 공식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그냥 얘 완전 제곱식은 잘 만드니까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여기 없어. 뒤로 넘어갈게. 84쪽에 한 걸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자, 그럼 선생님 무조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세우려면 첫 번째 중심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라는 거야. 1번 중심, 2번은 당연히 반지름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심도 이쁘게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반지름도 이쁘게 주는 게 아니니까 이 중심을 구하는 방법,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을 또 알아둬야 되지 않겠냐. 왜? 때로는 중심을 바로 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한 걸음 더해서 바로 지름의 양 끝점을 바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름의 양 끝점을 알려준다는 거야. 요러 지름이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를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A점과 B점의 무슨 점이? 중점이 원의 중심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A점과 B점의 중점, 중심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 각각의 A점과 B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 자, 봐봐. 여기가 4,0이고 또 다른 끝점은 마이너스 8, 한 마이너스 2라고 줘볼게. 그러면 요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그럼 우리는 빨리 그림을 어떻게 하겠어? 저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여기가 만약에 마 8, 마 2고 여기가 4, 0이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원의 중점, 중심을 먼저 찾을 거야.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중심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바로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식을 세우겠지. 그래놓고 애들이 뭘 당황하냐면 여기서 반지름은 어떻게 찾아요?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하거든.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 알려줄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가 이 원의 중심부터 4, 0까지 거리 또는 마이너스 2, 마일부터 마 8, 마이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 근데 이거 선생님이 왜 제일 싫어합니까? 애들이 너무 계산 실수를 많이 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숫자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심지어 이런 거 구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면 이렇게 거리 구하면 지름 아닌가요? 맞아.
근데 뭔 실수한 줄 알아? 얘네 둘이 거리 구하면 지름이야 해놓고 지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지름의 제곱 쓰는 친구들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산 실수로. 그래서 저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다가 틀릴까 봐 애들한테는 항상 어떻게 가르치냐. 여기서 r제곱 바로 찾고 싶어? 네. 그러면 이 xy에 너가 좋아하는 지름의 양 끝점 넣으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 넣으면 36 더하기 1 뭐 나와? 그럼 여기 그냥 37 쓰면 정답이에요. 그냥 나온 값을.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루트 37이었던 거지. 이해가? 이해가? 이거야. 그것처럼 괜히 이거 거리 구하다 실수하지 말고. 근데 그럼 여기 마8, 마이 넣으면 어때요? 마8 넣으면 마이너스 6 제곱하면 36, 마이 넣으면 마1 제곱이니까 37. 그럼 그냥 계산하면 끝이지 않냐. 그래서 굳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지 마라. 그랬다가 실수만 하니까. 아셨죠? 근데 그럼 이거 왜 점을 넣으면 답이 나오죠? 결국에 요 두 점은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원의, 위의 점이거든요. 위의 점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대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거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점을 대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한 걸음 더해 나온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졸면 안 돼요. 지금 원 초반에 알고 있을 텐데 원은 진짜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지금 개념 잘 잡아둬야 돼요.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원은 우리가 중심알고 반지를 말면 당연히 그 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 원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들이 나와. 뭐? 바로 X축에 이렇게 맺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맺혀 있을 수도 있고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또는 Y축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때로는 X축과 Y축에 모두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징그러.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원을 제외하고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고 있는 원, 그리고 XY축에 파란색,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런 것들. 그럼 저 원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 자, 한 개의 원씩 확대 좀 해볼게. 이 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의 중심이 여길 텐데 중심의 반지름이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중심의 Y좌표. 만약에 Y축에 매달려 있으면 중심에서 이렇게 그은 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곧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닿고 있는 경우는 반지름이 바로 중심과 중심, 바로 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들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중심이 4,2야. 근데 얘는 X축에 접한 원이야. 그럼 원의 방정식 좀 세워볼래? 라고 하면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면 선생님 중심이 4,2니까 한 이쯤에 있겠네요. 근데 얘가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원이 X축을 관통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맺혀 있는 상태로 모양을 그렸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 결국 얘가 4,2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결국 반지름이 2일 수밖에 없으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Y좌표의 제곱 4라고 쓸 수밖에 없다. 이해 가시죠? 한 문제 더 낼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얘는 이번에 Y축에 접해. 그럼 원의 방정식 세워볼래? 라고 하면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Y축에 접하면 X값의 제곱이니까 16이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특징이 뭐예요? 라고 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3,3 이렇게 나오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 라고 했어. 그럼 있잖아,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끔가다 여기 미지수 주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안 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X좌표의 절대값과 Y좌표의 절대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삼 3 다르겠지만 절대값 씌우면 3이고 얘도 절대값 씌우면 3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2a, a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아니면 조금 더 계산 쉽게 더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저 2a, a-1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힌트 주잖아.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절대값 2a가 절대값 a-1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2a 쓰고 하나는 a 빼기 1, 하나는 2a 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여기서 a 값은 뭐 나와? 마이너스 1. 여기서 a 값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 힌트를 주겠죠. 뭐 얘가 근데 몇 사분면 원이야 라고 하면 몇 사분면 왜? 얘가 되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예요. 하지만 얘가 되면 중심이 몇 컴마 몇 나와요? 3분의 2 컴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벌써 중심이 4분면이 달라졌죠. 얘는 중심이 몇 사분면 원이에요? 3, 4분면 원. 얘는 중심이 몇 사분면? 4, 4분면 원인 거야.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 단, 이 원은 4, 4분면에 있는 원이다. 그럼 누구 체크하면 돼? 얘 체크하면 되고. 이 원은 3, 4분면에 있는 원이야. 그럼 얘 체크하면 되는 거야. 왜? 결국에 4, 4분면과 3, 4분면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있잖아. 이거 여러 번 공수2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도 많아요. 맨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아, 선생님, 그럼 뭐 맨날 이것만 맨날 공부하고 온 거야. 근데 이거 누가 몰라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요. 왜? 아, 어차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게 항상 똑같으니까 9요. 맨날 이것만 공부하고 왔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일 때 바로 얘네 둘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배운 적은 못 듣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태반이에요. 뭐 발전반 애들은 누구한테 배워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들어보신 분? 그러면 그나마 그 선생님들은 좀 괜찮은 선생님들이었어요. 처음 배울 때. 왜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가르치죠. R 이렇게만 가르쳐. 또는 뭐 A, 마이너스의 A 이렇게만 가르치지 얘네들이 절대값이 같다 문제는 한 번도 안 가르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발전반 애들은 미지수로 줬을 경우에는 X축, Y축이면 절대값이 같다 해서 또 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84쪽이고요. 우린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죠. 이거는 누구나 개나 소나 다 배울 거예요. 고1이라며 학원 다니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요런 데 또 접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선에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나오는 거야. 직선을 첫 번째 난이도 하는 y는 x겠죠. 그래서 이런 데 접해 있는 거야. 이런 데 매달려 있거나 이런 데 매달려 있거나. 두 번째는 저 직선마저도 이제 조금 색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원. 여기에 붙어 있는 원. 이런 거. 요 원의 방정식을 찾으러 갈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중심 자체가 일단은 x, y 이런 걸로 이제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반지름을 찾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얘는 중심을 a, b라고 두는 게 맞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론적으로 중심은 뭐 a, b라고 만약에 줬다고 하면 결국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까지 찾겠죠. 요거. 우리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 선? 요거는 문제에서 준 직선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직선이 원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바깥 뭐죠? 그리고 원에 뭐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 원방 뒤쪽 가면 외접선을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 원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네요. 그럼 얘도 얘를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얘도 얘를 외접선이라고 부르면 이 외접선은 얘와 얘의 뭐죠?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린 또 공통 외접선이에요. 근데 틀렸죠? 공통 내접선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와요. 이거 왜 공통 내접선이에요? 이게 공통 외접선은요. 이런 걸 외접선이라고 해요.
이게 공통 외접선이에요. 공통 내접선은 밖에서 안으로 관통할 때 이걸 내접선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얘 안쪽으로 갔으니까 이걸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만약에 원을 이러고 주면 얘는 진짜 이제 공통 외접선이 되는 거예요. 얘와 얘의 가장 바깥에서 만났다 해가지고. 어쨌든 요 하나의 그림에서 지금 한 개념을 3개 정도 배운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직선이랑 접하고 있다 그러면 중심 잡고 그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또 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이걸 안 알려줘요. 요 길이를, 요 직선을. 그럼 우린 때로는 이 점과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까지 거리 구하고, 만약에 그냥 외접선 길이를 주면 피타고라스 갖다가 또 반지름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84쪽입니다. 자, 85쪽 넘어가고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짜라착 차닥 착착. 자, 차락착착. 어디까지 갈 거냐면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7번 한번 풀어볼게요. 88쪽에 7번 한 번만 시작. 답 나오면 안 할 거예요. 어우, 더워. 나만 덥니? 미안. 여기 바람이 이렇게 안 오냐? 이야, 이거 푸는 애 있을까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자, 가볼게요. 이게 사실은 또 미리 개념을 하나 익혀두면 또 이게 쉽게 풀리거든요. 일단 뭐냐면 일단 그림부터 좀 잠깐 그려볼게. 얘 지름의 양 끝점이 4,-1이 한 이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0,3이니까 한 이쯤이라고 할게요. 문제가 얘가 이렇게 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원일 건가 봐.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 그랬냐?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A, B를 여기라고 잡았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 A점과 B점의 중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1,1. 그 여기쯤에 있겠죠. P하고 Q예요. 아, PQ. 그냥 할게요. 1,1이죠. 2,1이에요. 실수다. 자, 갈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줄이 있는 악기를 뭐라고 해요? 현악기. 그 현이 줄이죠. 그럼 지금 동그라미에 줄이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지름의 양끝점이 아니라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죠. 얘를 그냥 PQ? 여기가 PQ야? 아, 그냥 PQ라고 할게. 바로 이 PQ가 한 글자로 뭐죠? 현이에요. 얘가. 이걸 우리가 현이라고 해요. 그럼 이 현의 성질을 잠깐 미리 배우고 가면 원이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요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요 A, B를 우리가 바로 현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현의 성질은 뭐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현의 양 끝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 이 거리는 항상 원의 반지름일 거고, 이게 결국 이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 된다가 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대부분 뭘 알려주냐면 반지름, 현 알려줄 테니까 요거 구해봐. 또는 반지름 알려주고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거리 알려줄 테니까 현의 길이 구해봐 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근데 이거 만약에 현으로 풀면요, 결국 제가 지금 주황 색깔로 그리는 이거와 이거는 뭐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원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이 몇이에요? 아, 구해야겠네. 원의 반지름은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로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4 더하기 4 루트 8이네. 그럼 얘가 2 루트 2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땡큐. X축과 점까지 거리니까 몇 나와? 1. 문제가 요 사이 거리. 그럼 요 사이 거리는 알다시피 루트 8에서 1 빼면 되니까 루트 7.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결국 아까 현은 여기가 2등분 된다 그랬으니까 밑변의 길이 2 루트 7, 2분의 1 곱하기 높이 1. 그래서 정답은 루트 7. 이렇게 현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현은 아마 저 뒤에 한 번 더 있을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공부해 봅시다. 자, 뒷장 넘어가서요. 10번 시작. 10번. 이건 아마 풀이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해달라면 해주고. 나왔어요? 자, 끝내볼까요? 답이 뭐 나와요? 16파이예요.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럼 요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장. 잠깐만, 이제 유형 7번은 잠깐 설명해 줄게. 유형 7번도요. 자, 우리가 아까 원도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었죠? 표준형, 일반형. 그럼 표준형은 당연히 보자마자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도 뭐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10문제 중 9문제는 대부분 표준형을 이용해서 풀고,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일반형 두고 푸는데, 혹시 읊어볼까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을 두고 푸는 문제에 어떤 유형이 있었죠? 점과 직선 사이. 그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위치 관계.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위치 관계. 그 둘이 평행해, 한 점에서 만나, 아니면 수직 상태야, 이런 것들. 근데 원도 있잖아요. 한 10문제 중 똑같아요. 한 9문제 정도는 거의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요. 일반형으로 두고 문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일반형으로 두는 첫 번째 유형이 바로 뭐냐면 얘처럼 세 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점 3개 던져주고요. 이 세 점이 한 원 위에 있어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들 당황해요. 왜? 아까 얘처럼 뭔가 얘가 지름의 양 끝점이면 중점이 원의 중심이야,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지름도 아니야. 그냥 엉뚱하게 세 점 주는 거야. 그래 놓고 얘는 사실은 원 위에 있는 하나의 원 위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얘들 어떻게 하냐? 또 바보처럼 얘를 또 표준형을 두는 거야. 그럼 안드로메다 갑니다. 왜? 더도 문제는 없어. 뭐 이렇게 두고, 모르는 문자 몇 개야? 그러니까 3점 준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 여기다 점 넣어서 연립한다는 건 쇼킹하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일반형을 바로 쓰자는 거야.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모르는 문자 3개니까 바로 식도 3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발전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애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은 조금 먼저 다른 작업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뭘까? 어떤 경우는 그냥 보자마자 이 작업만 딱 해도 바로 남들 막 숫자 대입해서 풀 때 우리 바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 바로 뭘까? 바로 문제에서 3점 줬잖아.
기울기 좀 먼저 구해봐봐. 기울기. 왜일까? 예를 들어서 PQR 점이 있었어. 근데 PQ 기울기랑 QR 기울기가 수직이 돼버렸네. 그럼 이 세 점은 무조건 어떻게 있어야 돼? 그치, 지름을 낀 채로 있어야 돼. 그래서 원에 예를 들어서 PQ랑 PQR이랑 수직이 돼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 그럼 갑자기 P와 R 점이 무슨 점이 돼버려? 지름의 양 끝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중심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부터 아까 요 점까지의 각각의 거리는 모두 다 반지름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난 그거 제일 싫어하니까 그냥 원의 방정식에다 P 또는 R점을 넣으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지금 유형 7번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뒷장도 넘어가고 쉬워요. 필수형 9번의 별표 좀 쳐놓을까요? 100만 개 치세요. 몇 쪽이냐면 92쪽. 바로 여기서 여기 책에 안 써 있죠. 아, 여기 있네. 아, 수학자 이름을 딴 두 번째 공식. 아폴로니우스의 니오스의 원, 니우스의 원. 졸라 많아요, 아무튼. 그 원 새끼가 나왔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요, 교육과정 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교육과정 외예요. 근데 이 문제는 교육과정 외가 아니에요.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지민이는, 예시를 들 게 없네요. 지민이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단어만 안 쓰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들 원의 탄생 배경이 뭐죠?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점들을 점점 하나 둘 셋 넷 무한개를 막 모아보면 이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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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맞잖아. 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아폴로니우스는 원은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잘 봐. 2점을 줘요. 그래 놓고요. 저 2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대 1의 비율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무슨 뜻이냐? 선생님, 잘 봐. 얘 2였어. 2대 1. 여기에 점 체크. 근데 2대 1이 저것만 있을까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뭐죠? 2대 1. 점 체크. 됐나요? 또 2대 1. 체크. 그러다 보면 2대 1도 있겠죠? 체크. 그럼 지금 저렇게 다 2대 1을 만족하는 점들을 한번 다 이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그 점들이 이으면 뭐가 나오냐? 요런 원이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특수하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원이 나오는 건 뭔가 기하적으로는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보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극단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극단적인 거. 잘 봐. 아까 우리 요 점 있죠? 요 점은 A와 B를 2대 1로 뭐 하는 점 같죠? 내분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분점이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얘를 연장선을 그어서 만들면 2대 1이면 얘는 무슨 점이라고 하죠? 외분점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원의 양 끝점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게 하필 지름의 양 끝점인 거야. 그래서 바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그럼 갑자기 문제 유형이 아까 앞에 걸로 바뀌죠. 그럼 결국 나는 외분점, 내분점만 구하면 그게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내분점, 외분점의 중심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고 또 그 원의 방정식에다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넣으면 정답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문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4번 아니 너네들 먼저 해보고 내가 그럼 다음 거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건 당장 못할 것 같고 일단 14번부터 먼저 해봐. 일단 쉬운 것도 연습을 해놔야 돼. 14번. 이게 원래는 외분점, 내분점 구하면 되는데
외분점이 교육과정 외여서 아폴로니우스도 억울하게 빠졌거든요. 그럼 외분점 모르는 상태에서 구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갖고 온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풀고 오늘 수업 끝. 프린트 몇 문제예요? 얼마 안 돼요. 꼴랑 13문제밖에 안 되네. 열심히 엄청. 아, 13문제는 못 풀면 또 집에 안 보내주시는 거죠? 실망. 자, 가볼까요? 자, 여러분 물어볼 거 있어요. 만약에 저는 선생님 외분점이 교육과정 외라 그래서 철저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도 교육과정 외니까 못 풀겠네요 라는 거. 그렇지. 외분점을 모르면 못 푸는데요. 사실 정석대로 풀면 이거 그냥 우리 비례식으로 풀면 돼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BP 거리는 3AP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거리는 마지막에 항상 뭐가 붙죠? 그래서 얘는 양쪽에 뭐 해야 돼요? 제곱해야 돼요. 근데 제곱할 때 조심 좀 하세요. 요거 3은 왜 제곱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요거 제곱하면 9배로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건 외분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P점을 X, Y라고 잡고 BP 거리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그거는 9배의 AP는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9배와 같다. 그럼 이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2차 계수항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가끔 이번에 학교 시험에 단답형에서 원방 구하시오 했더니 X제곱, Y제곱 앞에 계수가 똑같이 5X제곱 나왔다고 요거 답 쓰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1.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다 5로 꼭 나눠주셔서 2차 계수가 다 1인 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애들도 있다? 선생님 제가 막 계산을 했더니 5X제곱 더하기 8y제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일단 잘못 구한 거죠. 왜? 이건 언제 배우죠? 앞에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기하에서 배우죠. 기하 첫 번째 타원입니다. 왜냐면 왜 얘들아 왜 2차 계수가 왜 1이어야 되는지 아세요? 원은 비율이 항상 똑같아요.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올라가고 줄어들면 올라가고 다시 줄어들면 내려가고 줄어들면 내려가고 이게 비율이 1대1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타원은 요만큼 늘어났는데 더 많이 내려오고 요만큼 내려갔는데 더 많이 내려서 얘가 찌부짜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타원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타원일 때는 2차 계수가 다르고 원은 무조건 2차 계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 정리한 게 정답이에요. 여기 보시면 9x제곱 x제곱 넘어와서 몇 x제곱? 8x제곱. 그리고 여기 보면 9y제곱 y제곱 넘어와서 8y제곱. 그래서 얘는 앞에가 8로 다 나눠준 게 마지막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냥 이쁘게 정리한 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저는 교육과정 외도 좀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결국 무슨 뜻이야? 바로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찾아보자 이거야. 자, 내분점 찾아볼게. 뭐 분해? 4분해. 4 더하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그 다음 4분의 0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외분점 찾아볼게. 외분점 찾아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4 빼기 12 16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8,0이 바로 지름의 양 끝점이 될 테니 얘와 얘의 중점 바로 마이너스 5,0이 원의 중심이니까 최종 답은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마이, 0 마이 넣으면 3의 제곱 9 그냥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누가 봐도 얘가 빠르다라는 거 보이지? 교육과정 외 방법으로 써보는 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철저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입니다. 16번 시작. 요 16번을 틀리시는 분은 이번에 1품에서 직선의 자체 방정식 문제를 아직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자체 방정식은 원도 나오고 직선도 나온다고 가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래서 자체 방정식 잘하는 애들이 드물다고 봐요. 아는 척하고 있는 거죠. 척척 박사네. 응? 어떤 거요? 아, 요거? 이런 거지. 마4, 0이면 여기잖아. 4, 0이면 여기잖아. 그럼 얘를 1대 3이니까 1대 3. 요게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은 사실상 1대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 그럼 이게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작으면 저쪽 갔다가 온다고. 번이요. 16번이요. 전 자체 방정식이 이게 한 두세 줄이면 답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갑니까가 오히려 심도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자체 방정식이 가장 어려워요. 한 명 이상하다고 했어요. 벌써. 자, 끝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원방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농담처럼 드리겠지만 특히 이 원방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림 주잖아요. 제발 그림에다가 문제에서 준 걸 자꾸 그림에다 덧칠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풀어주려고 하면 계속 덧칠해갖고 이게 그 반지름이 몇인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에서 준 건 내비두고 새로 뭐 연장선, 임의의 선 이런 걸 그어야지. 다 원방 갖고 오잖아. 원에다가 난도질을 해놨어요. 막 지 멋대로 다 체크해놓고 와갖고 심지어 볼펜이면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이거 원래 문제에서 준 거야?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원방은 되도록이면 문제에서 준 그림 건드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얘 가볼게. 이거 저는 16번 맞아 한번 물어볼게. 16번 혹시 답 나오신 분 손? 아무도 없어요? 야, 그럼 너네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말했지만 직선의 방정식 자체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의 자체 방정식은 똑같이 풀어요. 답이 원으로 나오고 답이 직선으로 나오는 것 뿐인데 나는 왜 이거를 직선은 맞고 원은 틀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좀 이따가 내가 일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 자, 잘 봐. 위의 점 P래요. 그럼 P점 몇 컴마 몇이라고 둘 거냐면 A 컴마 B라고 둘게요. 제발 부탁인데 자체 방정식은요. 이거 제발 A 컴마 했고 여기 좀 바꾸지 마세요. 이게 자체 방정식 아니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냐면 모르는 문자가 적을수록 좋겠네. 그래서 자꾸 얘를 한 문자로 바꿔요. 특히 어디서? 직선에서.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3x 플러스 5y 플러스 1은 0 위의 점 P라고 나오면 A, B라고 안 두고 A, 자꾸 얘를 또 Y로 정리해갖고 여길 분수 형태 만들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그게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럼 자체 방정식은 그냥 이대로 두세요. 그리고요, 얘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위의 점이니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이에요. 됐죠? 근데 여러분, 전 A, B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찾는 거냐면, 이 원위에 P가 있는데, 이 P점과 A점과 B점의 무슨 점? 무게중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자고요, 무게중심. 그럼 무게중심은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3분의 10 더하기 B. 즉, 잘 봐. 오늘 자체 방정식만 얻어가면 걔는 승리자입니다. 잘 보세요. 자체 방정식 개념이 뭐냐면 원, 직선 다 필요 없어. 똑같은 개념이야. 간다. 요 위에 A, B가 있대요. 희찬아. 네. 아무거나 예시 하나 말해봐. 제곱돼서 36 되는 거 있잖아. 이쁜 거. 뭐 있어? 27 더하기 9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X제곱이 27이고요. Y제곱이 9예요. 그럼 X는
3루트 3이랑요. y는 3이요 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3루트 3,3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3,3루트 3. 그럼 요 점을 찍겠죠? 첫 번째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여기. 근데 물어볼게. a, b가 꼭 3루트 3,3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이번엔 마이너스 3루트 3,3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점을 하나 또 찍었어요. 또 뭐 있을 거야. 뭐 25 더하기 11도 있겠죠? 그럼 5, 루트 11을 또 넣었어요. 또 점 찍어요. 마이너스 5, 루트 11 넣었어요. 점 찍어요. 아, 선생님, 그럼 결국엔 요 a, b가 요것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이 쥐값들을 지금 찍어보자는 거야. 자체 방정식 뜻이. 그러면 결국엔 내가 이 점을 좌표 평면에 찍을 때 얘를 무슨 좌표라고 하죠? X 좌표라고 하고 얘를 무슨 좌표라고 하죠? Y 좌표라고 한다 이거야.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서 자치를 지금 남기고 싶은 거야. 발자치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쟤를 A는 B는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그럼 A는 3X 플러스 2, B는 3Y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이 A, B는 요 위에서 놀고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3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36을 만족하는 저 원이 바로 무게중심의 발자취들을 이은 거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무조건 x계수 앞에 1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 3으로 묶는 게 아니야. 몇으로 묶어? 9로 묶어야 돼. 그래서 결국 9가 앞으로 나오면 x 플러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9로 다 묶었다 칠게. y 마이너스 3분의 10의 제곱은 36 돼서 최종 답은 이렇게 됐던 거였어. 문제가 뭘 찾아달래?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달래. 반지름은 2가 되겠지. 이거 진짜예요. 이거 자체 방정식 얘들아 잘 봐. 나 요거 직선으로 바꾸면 돼. 됐지? 이거 직선으로 바꿨어. 직선에 무게중심이 없으니까 아마 무게중심 대신에 뭐 줄 가능성이 커? 내분점, 내분점 줄 가능성 커.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의 자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방법은 똑같다니까.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 그럼 나는 웃기다는 거야. 문제가 똑같은데 왜 원방과 직선에서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맞냐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넣겠죠. 그리고 이 P점은 알고 봤더니 A와 B의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럼 여기서 내분점 찾겠죠. 그럼 내분점이 나왔겠죠. 이렇게 컴마 뭐 1대2라고 하면 3분의 그럼 이게 무슨 좌표? X좌표. 얘가 무슨 좌표? Y좌표. 그래서 A는 B눈으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하면 새로운 직선이 나오는데 그 직선이 바로 뭐야? 이 직선 위에 돌고 있는 이 P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들의 발자취를 이었더니 새로운 직선이 나왔다는 거야. 지금 직선을 원으로 바꿨고 1대2 내분점을 무게중심으로 바꾼 거밖에 없지 풀이는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원의 자체 방정식 가장 애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직선하고 똑같이 가르쳐도 원을 더 많이 어려워하고 직선을 좀 쉬워하고 그런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좀 이해했을래나? 나중에 선생님이 자체 방정식만 한번 와르르를 모아서 갖고 와볼게. 저거 왼쪽은 그냥 응. 아, 이거 다른 문제로 바꾼 거야.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얘였다고.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프린트 하나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